2026년, 바로 이 특정 연도가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운명을 갈 거대한 분기점이 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변화가 아니고요. 한번 그 선을 넘으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마치 블랙홀의 경계 같은 이벤트 호라이즌, 즉 사건의 지평선이 펼쳐진다는 건데요. 오늘 바로 이 2026년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중국과 한국 사이에서 벌어질 반도체 전쟁의 미래를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도대체 2026년에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걸까요? 왜 하필 2026년일까요? 수많은 전문가들이 왜 이 한 해를 콕 집어서 주목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가장 중요한 수수께끼입니다. 그 답을 찾으려면 먼저 이벤트 호라이즌이라는 개념부터 딱 잡고 가야 합니다. 원래는 물리학 용어지만 여기서는 비유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구조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바로 그 시점. 그러니까 2020년 이후의 반도체 시장은요, 이전과는 아예 다른 룰이 적용되는 말 그대로 완전히 새로운 판이 짜일 거라는 강력한 경고인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2026년이 왜 반도체 산업의 이벤트 호라이즌으로 불리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말 결정적인 세 가지 사건이 2026년에 한꺼번에 터집니다. 첫째, 중국이 기술 주권을 국가 최우선 목표로 내건 15차 5개년 계획을 딱 시작하고요. 둘째, 미국의 그 모든 제재를 비웃기라도 하듯 화웨이랑 SMIC가 만드는 5나노 칩이 드디어 시장에 의미 있는 규모로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중국의 메모리 회사들이 HBM 같은 최첨단 시장에서 한국 바로 턱 밑까지 추격해오는 시점이 바로 2026년입니다. 이 거대한 세 개의 파도가 2026년이라는 단 하나의 지점에서 만나는 겁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요, 바로 중국의 그림자 공급망이라는 무시무시한 전략이 있습니다. 서구 세계의 눈이 닿지 않는 곳에서 중국은 도대체 어떻게 자신들만의 반도체 제국을 건설하고 있었을까요? 그 비밀을 한번 들여다보시죠. 겉으로 드러난 숫자만 보면 중국의 지난 계획은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자금률 70%라는 엄청난 목표를 해왔는데 현실은 20% 정도에 그쳤으니까요. 근데 이건 사실 착시현상입니다. 그 뒤에서 중국은 뭘 했냐? 베이징, 상하이, 선전 이 세 곳을 중심으로 거대한 산업단지를 다 완성했고요. 전 세계 반도체 장비의 30%에서 40%를 그냥 조용히 싹쓸이해서 창고에 쌓아놨습니다. 이게 헤드라인 목표는 실패했지만 다음 단계로 점프하기 위한 물리적인 기초 체력, 이 펀더멘탈은 완벽하게 다져놓은 거죠. 그리고 2026년부터 시작될 15차 계획의 목표는 훨씬 더 노골적이고 대담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양을 늘리겠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네덜란드에서 안파는 그 최첨단 EUV 장비 없이 5나노 공정을 마스터하고 HBM 메모리 기술 수준을 끌어올리고 심지어 반도체 만드는 기계랑 설계 프로그램까지 전부 국산화하겠다. 이건 거의 기술 독립 선언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게 그냥 구호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는 증거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3,440억 위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65조 원입니다. 65조. 이 어마어마한 돈이 빅펀드 3기라는 이름으로 오직 이 반도체 독립이라는 목표 하나에 쏟아 부어지는 겁니다. 국가 전체가 그냥 하나의 거대한 반도체 회사처럼 움직이는 거죠. 그럼 이 엄청난 투자의 결과는 뭘까요? 바로 차이나 쇼크 2.0입니다. 전문가들은 2027년쯤 되면 구형 범용 반도체, 그러니까 레거시 칩 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이 무려 39%에 육박할 거라고 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국가 보조금을 등여업은 중국산 저가 칩들이 시장에 홍수처럼 쏟아져 나와서 가격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 전쟁이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딱 두 개의 전선으로 나눠서 보면 그림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첫 번째 전선은 반도체의 두뇌를 만드는 로직 파운드리 전쟁, 그리고 두 번째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일꾼 역할을 하는 메모리 전쟁입니다. 로직 쪽에서는 SMIC와 화웨이가 선봉에 서 있고요. 메모리 쪽에서는 CXMT와 YMMT라는 회사가 중국의 대표 선수로 뛰고 있습니다. 각자의 목표도 명확해요. 한쪽은 AI 같은 고성능 칩을, 다른 한쪽은 디램이랑 낸드 시장을 장악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중국의 전략은요, 시장 논리를 그냥 가볍게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SMIC가 5나노 칩 하나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세계율이 TSMC보다 50%나 더 비싸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회사는 망해야 정상이잖아요. 하지만 중국은 이걸 사업 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안보 비용으로 간주해요. 나라의 안보를 위한 일인데
돈이 얼마가 깨지든 무슨 상관이냐 이런 식인 겁니다. 아니 그럼 최첨단 EUV 장비도 없이 어떻게 5나노 칩을 만드냐고요? 간단합니다. 장비가 안 되면 몸으로 때우는 거죠. SAQRP라는 기술인데요. 이걸 아주 쉽게 설명하면 구형 장비로 회로를 그리고 지우고 그리고 지우는 과정을 무려 4번이나 반복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노가다 공정에 가까워요. 당연히 돈도 엄청 깨지고 불량률도 높겠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손실은 국가가 전부 다 막아줍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만든 칩으로 뭘 하려는 걸까요? 바로 화웨이의 어센드라는 AI 칩 군단을 만드는 겁니다.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2026년까지 100만 개 이상을 찍어내서 중국 시장에서 엔비디아 칩을 완전히 몰아내는 겁니다.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인 AI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정말 무서운 야심이죠. 자, 그럼 이런 거대한 지각 변동 속에서 우리 한국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우리 기업들이 마주한 이 생존의 딜레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한국의 상황은 이 한 단어로 딱 요약이 됩니다. 바로 샌드위치 위기. 아래에서는 중국의 값싼 제품들이 치고 올라오고 위에서는 미국의 기술 통제가 목을 조여오는 말 그대로 양쪽에서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형국인 거죠. 특히 우리나라 메모리 양대 산맥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입장이 좀 미묘하게 다릅니다. SK하이닉스는 HBM에 거의 올인하면서 시장을 이끄는 전문가 전략으로 이미 D램 매출에서는 삼성을 앞지르는 이변까지 만들어냈죠. 반면에 삼성전자는 아직 범용 메모리 비중이 높아서 중국의 저가 공세에 더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에게 2026년까지 엔비디아의 차세대 HBM4 인증을 받아내는 건 그야말로 회사의 명운이 걸린 지상 최대 과제가 된 셈입니다. 그리고 범용 반도체를 만드는 DB 하이텍 같은 레거시 파운드리 업체들에게는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중국이 그냥 막무가내로 쏟아내는 덤핑 물량은 이 회사들의 수익성을 완전히 붕괴시켜서 생존 자체라 위협받는 데스밸리, 즉 죽음의 계곡으로 밀어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거대한 혼돈 속에서 살아남고 또 이기는 전략은 과연 뭘까요? 어떤 분야에 집중하고 또 어떤 분야는 피해야 하는지 아주 명확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일단 긍정적인 쪽부터 볼까요? 가장 확실한 기회는 HBM과 그 주변 생태계에 있습니다. 이쪽은 중국이 단기간에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기술의 벽, 기술적 해자가 있는 분야거든요. 시장 리더인 SK하이닉스는 물론이고 HBM 만드는데 꼭 필요한 TC 본더 장비를 독점 공급하는 한미 반도체, 그리고 관련된 첨단 소재나 검사 장비 회사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들은 기술력으로 중국의 물량 공세를 막아낼 수 있는 우리에겐 방파제 같은 존재들이죠. 반대로 반드시 피해야 할 킬존도 명확하게 보입니다. 중국의 물량 공세와 정면으로 부딪혀야 하는 순수 레거시 파운드리나 구형 D램 위주로 사업하는 회사들, 그리고 중국의 장비 매출을 너무 많이 의존하는 기업들은 앞으로 구조적인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중국이 파놓은 진흙탕 싸움에 맨몸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거든요. 자, 그럼 이 미래를 가늠하기 위해서 우리가 2026년에 뭘 눈여겨봐야 할까요? 제가 딱 3가지 이정표를 짚어드릴게요. 첫째, 중국 메모리 회사 CXMT가 상장할 때 기업 가치를 얼마나 받는지. 이걸 보면 중국의 자금 동원력을 알 수 있겠죠. 둘째,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HBM4 인증을 통과하는지 여부. 이건 한국 메모리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미반도체 차세대 본더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기술 초격차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가 될 겁니다. 결국 모든 질문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한국 반도체는 과연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초격차 리더로 계속 남을 것인가? 아니면 미국과 중국의 기술 전쟁 사이에서 낀 채 서서히 힘을 잃어가는 존재가 될 것인가? 2026년은 바로 그 운명을 가를 결정적인 분기점이 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